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이번에는 튤립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30 곱하기 30 저 사이즈 도화지 안에 가방의 몸판이 딱 그려지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옆면에도 다른 천을 덧대어서 가방이 상당히 약간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가방의 옆쪽에도 저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가 옆 바닥판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약간 커서 그런지 주머니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리고 앞뒤 몸판도 살짝 올라가 있고 이게 이 가방의 특징입니다. 먼저 겉감, 안감을 그리고 시접 1cm를 표시한 다음에 오렸어요. 겉감에는 솜을 댔고 안감에는 실크 심지를 대서 만들었고요. 제가 겉감 사이즈를 조금 잘못 오려가지고 겉감을 시접 없이 오려가지고 겉감이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망했어요. 겉감 2장, 안감 2장. 그리고 안감 주머니도 20 곱하기 26으로 반을 접어서 받고 위에서 8cm 내려온 곳에 주머니를 달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는 10 곱하기 40. 가방이 작은 듯 하면서 좀 커요. 왜냐하면 바닥을 이게 댔잖아요. 거의 바닥 없이 천 2장으로 가방을 만드는데 이건 따로 바닥을 삥 둘러서 댔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겉감은 저렇게 3장으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주머니를 양쪽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겉감은 나누고 안감은 한 장으로 75cm 한 장으로 저렇게 재단했습니다. 바닥의 폭은 12cm로 했어요. 그런데 양쪽 시접을 포함해야 되니까 폭이 한 14. 폭이 14에 28.5 2장, 폭이 14에 22 한 장. 그렇게 겉감의 바닥은 사이즈가 그 2가지예요. 그리고 주머니도 위에는 크고 밑에는 좁아지면서 약간 화분처럼 모양이 되는데 그거를 저기 양쪽에 먼저 박을 거예요. 다트를 표시했어요. 다트는 위로 4cm 올라가는 거기까지 양쪽 좌우 1cm로 해서 표시를 했는데 바닥 폭도 12cm가 있고 다트도 있기 때문에 바닥이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가방의 모습이 됩니다. 다트는 저렇게 잘라서 제가 다려줬어요. 저 부분이 약간 두꺼워 보여서. 다트만으로도 바닥이 되잖아요. 전에도 다트만으로도 바닥을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양쪽 주머니를 연결할 거예요. 안감에 있는 그 주머니가 아니라 양쪽 겉감의 양쪽에 약간 볼록 튀어나온 아까 주머니 영상에서 본 거 있죠? 그 주머니는 안감을 따로 대줘야 돼요. 저렇게 위쪽만 주머니를 박은 다음에 펼쳐서 다려서 저렇게 놓고 위에만 상침을 줘요. 안감, 겉감 똑같이 저 모양으로 잘라야 되는데 저는 겉감만 저 사이즈로 자르고 안감은 대충 된 다음에 그 후에 잘랐어요.
주머니는 위쪽은 18cm이고 아래는 2cm씩 양쪽 줄여서 들어와서 아래는 14cm, 그리고 높이는 23.5. 저렇게 한 다음에 화분 모양의 주머니가 되게끔 저렇게 오려주고, 바닥을 아까 3개로 나눴죠? 그래서 양쪽 2개는 28.5잖아요. 그 양쪽 2개의 바닥판 큰 거에다 저 주머니를 5cm 내려온 것에 주머니를 양쪽을 박아줄 거예요. 위쪽은 주머니가 18cm고 아래가 14cm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한 4cm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공간이 남아요. 저렇게 양쪽을 먼저 박아서 주머니를 먼저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 남은 14 곱하기 22cm에 바닥이 또 하나 있죠? 가운데 거, 작은 거. 그거를 이제 양쪽 주머니를 그곳에 연결해요. 저렇게 연결한 다음에 펼치면, 아까 안감이 14 곱하기 75cm였잖아요. 저렇게 연결해서 펼치면 겉감도 14 곱하기 75가 돼요. 양쪽을 박은 다음에 박은 곳에 시접을 안쪽으로 보내고 그 부분을 상침해 줬어요. 저 원단이 상침해 준 또 바느질이 잘 안 보여서 부담 없이 막 재봉틀로 한 것 같아요. 먼저 저 가위집을 주고 한쪽 몸판에 뺑 둘러서 집기를 찝어주고, 그 대신에 위에서 3cm 내려온 곳까지 저게 아마 저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저런 모양이 겉감이 돼요. 양쪽을 다 박으면. 그 다음 10 곱하기 40cm의 손잡이를 몸판에 달아야 되는데, 저 손잡이 다는 게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저렇게 고정을 시키면 손잡이가 밑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종이 테이프를 붙이는데 이번에 테이프를 안 붙였더니 아니나 달라 이게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저렇게 고정을 해도 박을 때 보면 이상하게 움직여요. 손잡이가. 손잡이는 옆선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 다음에는 저렇게 손잡이 위에를 고정하고 밑에도 약간 시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감의 바닥을 연결할 거예요. 안감의 바닥은 한 장이니까 양쪽 연결하는 게 쉬워요. 바닥에만 저렇게 가위집을 줬지만 이렇게 둘레를 한번 박은 다음엔 안감의 그 몸판에도 가위집을 주는 게 좋아요. 저 부분이 3cm 내려온 곳에 바닥판을 연결해야 돼요.
제가 재봉틀 하는 거는 4배속으로 하고 설명하는 거는 그냥 일반 속도로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하다 보면 막 30분이 넘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 길어서 25분 안쪽으로 줄여서 제가 막 4배속도 하고 2배속도 하고 막 정신없이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저 3cm 내려온 저 부분이 이 가방의 포인트예요. 제가 재단을 잘못해갖고 시접 없이 몰렸어요. 모르고.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사실은 다 0.5씩 줄이느라 조금 약간 좀 망한 것 같아요. 저렇게 겉감도 안감도 각각 만들고, 그 다음 겉감 속에 안감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감 속에 겉감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거는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겉감에 안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저 부분 코너를 잘 맞춰야 되는데 시접 1cm가 딱 맞게끔 저 네 부분을 먼저 잘 맞추고, 안감은 재단을 잘했는데, 그리고 또 천을 또 자르자니 천도 넉넉하지 않고, 저렇게 해서 뺑 둘러서 박아줄 거예요. 재단이 좀 어려운 거, 물론 저는 재봉틀도 어렵지만 왜 시작이 반이다는 그 말이 있죠. 사실은 재단, 오리는 그 순간까지가 거의 90%, 8, 90%인 것 같아요. 구상에서 그 재단이 정확하게 재단을 잘해야 이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재단이 저렇게 겉감이 모자르니까 겨우겨우 잡아당겨서 늘려가며, 저 직각인 저 부분은 가위집을 가장 가깝게 줘야 돼요. 그래야 뒤집었을 때 그 부분이 주름이 안 생기는데, 아무리 가깝게 줘도 주름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바닥판도 만들었어요. 바닥은 한 11cm에 35, 약간 바닥에서 살짝 4, 5cm 올라오는 그 사이즈로 해서 바닥판을 만든 다음에 겉에 천을 씌우고, 그리고 겉감 쪽에서, 안감이 아니라 겉감 쪽에 약간 이렇게 찝어주면서 그곳에 고정시켜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침을 해줍니다. 이 가방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똑딱 단추를 이렇게 마주보는 똑딱 단추를 달기에는 이 가방의 품이 좀 넓어요. 폭은 바닥은 12cm죠. 그리고 다트를 4cm씩 주다 보니까 다트 하나도 이 바닥이 되잖아요. 다트도. 그러다 보니 거의 가방의 폭이 한 2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자석 단추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렇게 길다란 톡딱 단추를 달아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매듭을 져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는 살짝 매듭을 주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큰 매듭 없이도 고정은 잘 돼요. 바로 이제 패턴 그리는 자세한 영상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마저 설명할게요. 먼저 반만 그릴게요. 왼쪽에는 제가 그냥 대충 그려봤는데 먼저 15 곱하기 30의 사이즈를 그리고 이제 왼쪽에 골선을 그려야겠죠. 반만 그릴 거니까 위에서부터 16.5cm 내려온 곳 표시하고 위에서부터 21cm 내려온 곳 표시하고 그리고 45도인 저곳에 4cm 올라가서 표시하고 또 4cm 올라간 곳 표시하고 그리고 바닥도 4cm 나와서 표시하고 저기를 둥글게 그려주면 돼요. 21cm에서 4cm까지 또 4cm에서 바닥에 4cm까지 저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려줘요. 그리고 위쪽에 4cm 들어간 곳에서 밑에 16.5cm까지 직선을 그려줘요. 그리고 중심선에 3cm 내려온 저곳에 위에 4cm 있는 그 표시점까지 이어주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주면 가방 패턴이 완성이 돼요. 저 가방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트도 4cm 들어간 곳에 좌우 1cm씩 다트를 줬어요. 그리고 옆선에서 3cm 내려온 곳을 표시해요. 저것부터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뾰족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둘레의 길이예요. 폭은 12로 하기로 정했어요. 12cm로 하기로 해서 시접 2cm 더하니까 폭은 14로 하기로 정했는데 이 둘레는 재야 되잖아요. 둘레는 제가 그냥 곡선자로 이렇게 재니까 38.5가 나왔어요. 그게 양쪽 두 개니까 둘레는 77이 나왔어요. 그러나 다트로 1cm씩 이쪽 2cm 이쪽 2cm가 빠질 거니까 77에 다트 4cm를 빼주고 시접 2cm를 포함해주면 75cm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접이 포함된 사이즈예요. 위쪽 가방의 몸판은 지금 시접이 포함 안 됐어요. 저거는 그린 다음에 시접을 그려서 오려야 돼요. 이거는 시접 별도기 때문에 1cm씩 시접을 그려서 오리고 둘레는 저걸 재보니까 시접까지 하면 75가 나왔어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시접을 포함한 사이즈로 말하는 게 쉬울 거예요. 안감은 한 장이었죠? 아까 핑크색. 안감은
14 곱하기 75로 아까 오렸었어요. 사실은 12 곱하기 73인데 시접을 포함해서 저렇게 오린 거예요. 그래서 안감은 저렇게 핑크색으로 한 장 안감을 오렸고, 겉감은 양쪽에 주머니를 달아야 되니까 겉감은 3장으로 오렸죠. 이제 딱 3등분을 한 게 아니라 가운데가 조금 작게, 그래야 서로 이어진 부분이 바깥쪽으로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양쪽은 28.5로 길게 하고 안쪽 저기는 22cm로 그렇게 사이즈를 정했어요. 똑같이 겉감도 시접 포함한 폭이 14cm, 그리고 길이는 28.5, 가운데는 22cm,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28.5. 저 세 개를 다 이어서 바느질을 하면 겉감도 14 곱하기 75 사이즈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겉감 14 곱하기 28.5에 붙일 주머니를 사이즈를 정할 거예요. 주머니는 2장인데 18 곱하기 23.5예요. 그러니까 겉감의 28.5보다 한 5cm가 내려온 곳에 주머니를 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저렇게 18cm로 하지만 바닥은 14cm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양쪽으로 2cm가 들어간 곳을 표시를 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줄여지면서 직선을 그어줘요. 저 직선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주면 화분 모양처럼 밑이 좁아지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밑에가 14cm, 겉감 저곳에 붙이면 딱 맞는 14cm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가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도 여기저기 박을 때가 많다 보니까 바느질을 좀 잘해야 되고 재단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저는 칼로 잘랐더니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가위로 자를 걸. 위에는 14cm가 되고 밑에 주머니 입구는 18cm가 돼서 약간 주머니가 벌어진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 가방 구경을 잘 하셨습니까? 제가 좀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으니까 나름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